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08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6% 상승하면서 2090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66,800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0.74% 상승하면서 475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3% 가까운 회복세 나왔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0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현대차 6%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보합권은 11만 8,500원 예상되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0.71%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5만 2,5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1% 가까운 상승세 나왔는데요. 오늘도 0.8% 상승하면서 25만 1,0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 SK와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11위부터 13위까지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0.8%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2만 5,5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9,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11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오늘 0.6%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4만 7,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0.7%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7만 1,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약보합권 예상되면서 39,85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9% 넘게 상승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19만 5,0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0.87%의 상승세 예상되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 1% 넘게 올랐는데 오늘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생명과 삼성 SDS 어제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677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는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1% 가까이 빠집니다. 74,100원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3%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5%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8만 100원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 어제 3%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21만 7,0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어제는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만 4,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디톡스 어제 4% 가까운 상승세 나왔습니다. 60만 원 선까지 회복했는데 현재 60만 1,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로메드 어제 4%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0.2% 상승하면서 20만 3,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어제 2%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8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1% 상승세 나옵니다. 97,900원 예상되고 있고 코롱티슈진 어제 2%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이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강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9,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게임주들 어제 일제히 강세였는데 오늘 0.4% 상승하면서 18만 2,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결제주인 민엔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올해 핀테크 분야 글로벌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상반기 578억 달러가 집행이 됐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산업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국내 또한 핀테크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민엔지 자회사인 세틀뱅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틀뱅크 영업수익은 2017년에 393억 원에서 올해 예상 추정으로는 583억까지 늘 것으로 봅니다. 1년 새에 4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틀뱅크의 최대 고객사인 카카오페이의 본격적인 오프라인 진출에 따라 세틀뱅크 실적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엔지의 별도 기준 3분기 실적은 영업수익이 124억 원, 그 영업이익이 46억 원으로 전년비 21% 성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력 사업이 개인정보 보안 서비스가 어느 정도 슬라이스하게 소폭 감소를 했지만 신규 성장 동력인 생활 플랫폼 서비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왔고 매출 증대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양질의 현금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사업 확장 시에 외부 자금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핵심 자회사 세틀뱅크 상장으로 민엔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43%에 대한 프리미엄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세틀뱅크에 대한 상장 모멘텀이 지금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상장 이후에 실적 성장이라든지 매당의 지속,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친화적인 어떤 경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현재 국면에서 민엔지는 충분히 매수할 권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현재가부터 18,500원의 눌림목 구간까지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단기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엔지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동현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12월 11일에 주셨던 레이언스 벌써 5%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12월 7일날 주셨던 인바디 19%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더존 비주어는 6%,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0.1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물 ETN 상품은 1%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6일에 주셨던 CJ제일제당 벌써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GS건설도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2%,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동현 본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시면요. 5위부터 모두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5위에는 더존 비존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3일에 추천해 주셨고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DY파워 올라와 있습니다. 6.59%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2위에는 인바디, 그리고 1위에는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는데요. 2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모두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5위에는 대우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추천해 주셨고 10% 넘는 수익률이고요. 4위에는 롯데제과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추천해 주셨고 1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효성중공업 14%, 2위에는 S1 15%, 그리고 1위에는 LG유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17.2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한올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요. 22.3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7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22.6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 올라온 종목은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의 애경산업 올라와 있고요. 약 한 달 만에 23% 넘는 수익률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5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1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10%더 오른 84.8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고요. 55% 넘는 수익률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49.31%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이 12월 7일에 인바디를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9%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고, 저번 주에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7회 서울 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 인바디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바디 역시 이제 3천만 불의 수출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혈압계 같은 경우는 국내 1위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고, 최근 3년 20%대에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주식이 견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해외 시장 확대 전략입니다. 인바디는 이미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별로 침투율은 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는 최성부 분석이 생소하다는 점에서 대리점 방식보다는 직접 영업 방식이 좀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법인화에 성공한 지역,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이 있는데 매년 고성장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대까지 계속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가 LG U+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11월 12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18%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가 5G 시대를 대비한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TV,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융합 서비스로 지속 가능한 수익 성장을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분야는 IPTV 키즈 콘텐츠인데요. 이동통신 3사는 매년 급성장하는 키즈 시장에 주목해 앞다퉈 관련된 콘텐츠를 내놓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발표한 IPTV 유아 서비스 플랫폼 U+TV 아이들나라에서 증강현실, AI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U+TV 아이들나라 2.0을 지난 8월 새롭게 선보이며 IPTV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U+ 프로야구, U+ 골프, U+ 아이돌 라이브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친 5G 콘텐츠 포트폴리오도 완성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프로야구 개막일에 맞춰 U+ 프로야구 서비스를 전면 개편, 4대 핵심 기능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선보였습니다. 콘텐츠의 차별화를 통한 IP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는 IPTV 사업 수익 및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홈미디어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5,170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홈미디어 수익 증대는 작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390만의 IPTV 가입자 및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400만 명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성장이 힘입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PTV 수익률은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은 2,350억 원을 기록 지난 동기 대비 31.5%가 성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가입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비통신 부분에서도 동사의 미디어 사업 확장 의지가 매우 확고하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이미 제휴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심 없는 상승 곡선 여지가 곡선을 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주가는 금년도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5G 수혜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목표가를 2만 원을 두시고 한번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미국장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조 2025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을 보는데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 관련 기업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며칠간은 이 2차 전지나 전기전자 관련돼서도 좀 수급을 살펴보시고 매수를 시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관련된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예당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7.9% 정도 나와 있고요. 휴캠스 정도는 6%,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기업은행이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4.9%로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연말에 다가올수록 배당주 한번 노려보시면서 시장 상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동현 본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기전자 업종이나 2차 전지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고,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별로 없다고 하면은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 중국 증시에서 연내 최저 거래량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면요.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가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 미중 실무진이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외국인들은 현대 계열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흐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0.37% 상승하면서 46,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예상과는 다르게 0.3%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66,000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4% 하락세 나옵니다. 2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6%, 1%에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3,000원 오른 39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현대차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좀 조정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117,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0.71%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352,500원에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와 한국전력 모두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251,000원 그리고 32,200원에 출발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21% 상승하면서 2,087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0.31% 상승하면서 678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상과는 다르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0.5% 상승하면서 75,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CJ E&M 오늘 0.05% 빠집니다. 211,1,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 8만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0.63% 상승하면서 63,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메디톡스도 0.47% 현재 상승했습니다. 60만원 선 회복하고 602,700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이로메드는 움직임 없이 20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현재 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5%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9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과 펄어비스 모두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현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그 별풍선 하면 떠오르는 회사죠. 저도 이제 야밤에 좀 배가 고프면은 이제 먹을 수는 없고 그냥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이제 컨텐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1인 방송하는 BJ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1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한국 최초 방송 플랫폼 업체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딱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방송 트래픽입니다.
트래픽 증가는 이제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광고 매출에서 성장성 기여가 좀 가능히 한데, 동영상 트래픽은 향후 5년간에 연평균 31%씩 고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동영상 인터넷 트래픽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라이브 비디오 시장에서는 2021년까지는 15배 이상의 성장을 이제 기록하면서 동영상 트래픽에서도 13% 이상의 그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년에 5G가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빨라지는 인터넷 환경도 이제 아프리카 TV에는 긍정적입니다. 인터넷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플랫폼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더 증가를 하고, 별풍선 및 광고 수익의 고성장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2018년 8월에 3사에서는 69,000원짜리 기존 이제 100GB의 요금제를 출시도 했죠. 그만큼 방송을 많이 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영상 시청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3분기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31%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74억 원으로 약 한 52%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 지금 18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금 유저가 좀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자당 매출이 상승했고 월간 순 방문자 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해서 롤드컵, 또 주요 e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특히 이런 월간 순 방문자 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존 퍼로는 16.5배로 글로벌 피어 회사인 HUYA보다 2019년 예상 퍼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0.8배인데 충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년 5G 시대와 더불어서 더욱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목표가로는 49,000원, 손절가로는 39,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코인텍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회사인데요. 폐기물의 중간, 최종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라고 좀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산업용 폐기물은 경기에 상관없이 발생을 하게 되고 현금흐름이 좋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매년 이제 30% 이상 보여주는 좀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현재 코인텍 같은 경우는 울산 지역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형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사업 부분은 소각 처리와 습신 판매를 하는 이제 소각 부분, 매립 처리라는 매립 부분으로 두 가지가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수한 처리 기술과 운영 기술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BBP사의 300톤 처리 능력의 소각 시설을 가져왔고, 스토카 방식의 163톤 처리 능력 소각 시설을 구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우수한 처리 시설로서 충분하게 매출액을 발생하고 있고, 배출처가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이제 처리 업체로서 신인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타 이제 배출 업체보다 안정적인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입지 조건의 이점입니다. 여타 산업에 마찬가지로 폐기물 업체는 배출 업체와 금접지에서 탄생되고 있는 이제 금접지에서 영업 활동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원거리 지역, 배출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울산에서는 산업용 폐기물 매립 시설이 EST랑 이제 유니큰, 코인텍 등이 있는데, EST는 이제 추가 메인 용량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이미 가동 중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인텍과 유니큰도 잔여 매립 용량에서는 16.3%, 24.2%에 그치는데, 코인텍이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은 매립에 이제 공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업들보다 우위를 가져가고 추가적인 매립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환경 규제가 되게 강화되고 있는데, 결국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이제 대형화, 전문화, 환경 규제 기준의 강화 등에 있어서 환경 정책은 소형 시설이나 영세 시설 등 처리 업체에서 재투자의 원가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좋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자연 도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시장 규모, 이제 시장 진입할 때의 그 가점을 또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래프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행보를 하다가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최근에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지금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 없지만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급락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손절가로는 약 한 7,200원을 보고 지금 시점에서 분할을 이제 매수하시는 것은 좀 유효를 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가에 매수를 하셔도 되고 목표가로는 11,000원, 손절가로는 7,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인데 2차 전지와 MLCC 관련 소재를 모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17년 매출액 비중은 LCO 78%, MLCC 이형 필름이 22%인데 여기서 LCO는 리튬 산화 코발트 배터리를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사용된 물질로서 현재 배터리 시장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IT 제품인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의 2차 전지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LCO 제품 매출은 2014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 SDI, 중국 리센신 등이 있으며 MLCC용 이온 필름의 매출 경우는 약 한 삼성전기에서 90%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인 NCM 양산이 시작됩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LCO 생산 능력이 17년 450톤에서 최근 생산성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월에 570톤으로 규모가 확장이 됐고 설비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19년 이후에는 월 100톤 규모의 추가적인 생산 능력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NCM 캐파도 증설을 하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 업체랑 NCM 양산 매출 시작으로 19년도에는 본격적인 NCM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은 약 한 1,200억 수준으로 매출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NCM 양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추가 증설 역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MLCC가 지금까지 삼성전기의 주가도 많이 견인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동력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이형 필름이 약 한 70%가 번영 제품이고 30%가 초저도, 극초저도 하이엔드 제품용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MLCC 이형 필름에 있어서도 내년 전망도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54%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약 한 6,000%가 성장을 했습니다. 코발트 가격 하락 추세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업 마진이 좀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거의 저점에 있고 쌍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26,000원, 손절가로는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요, 5G와 함께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아프리카 TV는 더욱더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이어서 만나본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이 우수한 처리 시설을 구비한 기업으로 더 큰 상승세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의 첫 번째 종목은 CJ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파른 실적 성장입니다. 동사의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76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7% 증가했는데요. 매출액은 1조 7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542억 원으로 105%나 증가했습니다.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남자친구 등의 시청률 8에서 9% 정도로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서유기 시즌 5, 6 또한 5에서 6% 평균 시청률로 호평 속에서 종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광고 단가도 지난 3, 4분기에만 연간 20% 정도 성장을 하였는데요. 3, 4분기 미디어 매출 가운데 38%가 콘텐츠, 36%가 TV 광고, 14%가 디지털 광고로 이제는 디지털 광고도 어떤 주요 수입원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음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IZ*ONE의 경우 첫 앨범 초동 판매량이 8만 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트와이스, 블랙핑크, 소녀시대 등 어떤 여자 아이돌의 4위 정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지금 상당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아이돌인 워너원의 어떤 부재가 좀 불가피하나 후속 그룹이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프로듀서 101 시즌4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어떤 미디어와 음악 두 부분에서 주가가 견인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목표 주가를 짧게 25만원, 그리고 손절가를 19만 5,400원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이 CJ 대한통운 역시 지금 3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고한 실적입니다. 올해 동사의 매출액은 9조 1,081억 원으로 내년에는 10조 3,6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1%, 13.8%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올해 2,241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하겠으나 내년에는 3,074억 원으로 37%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배 단가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압박과 시장 재편 가속화에 따라 내년 택배 운임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브 및 서브 터미널에 자동차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만큼 이익 운임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경우 이익 레버리지가 경쟁사 대비 클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정밀 화물 최적 시스템을 통한 정상 운임 부과로 택배 단가 개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화되는 단가 인상과 곤지암 허브 터미널 가동 효율성 제고로 택배 마진이 전사 수익성 개선에 한몫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부분 마진 정상화가 예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 동사는 글로벌 부분의 사업 부분의 올해 기준 동사 매출이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신규 법인 초기 안정화 작업 여파로 가파른 외형 성장은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진 개선폭이 좀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향후 인수기업들의 안정화 및 네트워크 효과 발휘로 인해 마진이 정상화될 경우 동사의 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동사의 단가는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단가가 1% 오르면 택배 영업이익은 28%, 전사 기준으로 6%를 늘어날 만큼 큰 이익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시장 지위와 어떤 물류 경쟁력, 이에 기반한 운임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확실한 투자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올해 13% 올랐지만 작년 평균을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19만원, 손절가를 14만 6,200원 설정하고 시장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에 순항을 이어가면서 600억 원에 가까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동사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 역시 전년보다 31% 오른 5,586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동사는 올해 8월 1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하여 제2의 도약을 시작하였는데요. 올해 들어 대구에서 출발하는 블라디보스톡, 인천, 나고야 노선 등 새롭게 어떤 항공을 재편을 하였고요. 다양한 출발지 확대 및 부정기편의 운영을 통해 기재 가동률을 높였습니다. 특히 대구 국제공항에서 티웨이의 항공 누적 이용객 수는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구공항에 진입하려는 후발 어떤 항공사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신규 항공기의 경우 11월에 2대, 12월에 1대를 각각 앞으로 3대 정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연말까지 총 24대의 항공기를 보유할 계획인데요. 특히 내년에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최초로 맥스기 4대를 도입하여 총 30대까지 기단을 확대하여 업체 내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부산, 싱가포르 노선 운수권 배분에 경쟁 항공사 중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재 가동률은 58%로 국내 저비용사 항공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권에 있으며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대구공항의 야간 통제 시간이 다른 국내 공항 대비해서 2시간 짧기 때문에 가동률 제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괌에 있는 8개의 운수권 외에 대만, 베트남을 잇는 오자유 운수권도 보유해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 항공 여객 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맥스 기종 도입을 통해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달리 경쟁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을 확보를 하였으며 신규 노선 선정도 상당히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어떤 지금의 약진과 거듭된 발전을 통해 어떤 글로벌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도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를 9,000원, 손절가를 6,8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CJ E&M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광고나 콘텐츠 판매에 대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실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주철관입니다. 이 온수관 파열 때문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10,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박동현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 그래프까지 보니까 이런 이제 추운 겨울날 온수관 파열로서 좀 계절적 테마성 이슈로서 오른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월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었고, 이때 이슈가 많은 이제 교체 작업과 온수 작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겨울 시즌이나 이런 시즌에는 뭐 테마성과 같이 이게 많이 올랐는데,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되지 않은 점은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성 이슈 때문에 오른 것들은 좀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은 조금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화장품 성장 기대감과 함께 어제도 상승을 했고 오늘도 현재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의 경우 지난 10월 어떤 출시한 신규 화장품 브랜드죠. 연작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몰이하고 있는데요. 내부 매출 목표 초과 달성 중인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대형 시내 면세점 입점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연작의 내년 매출액은 300억에서 500억, 또 2020년까지는 어떤 1000억까지도 지금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비디비치의 경우 이달 내에 어떤 기초라인 6종이 출시됨에 따라서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상당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올해 매출액은 1,200억 원 정도인데요. 내년 매출액은 한 1,500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한 22만 원을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인데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기대감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현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눈여겨본 기업이기도 한데요. 윈스 같은 경우는 이제 IPS라고 해서 침입 방지 시스템과 DDX라고 해서 디도스 공격 대응에 대한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는 네트워크 보안 업체입니다. 그 11월부터 과거 일본에 공급했던 IPS의 교체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걸로 통해서 약 300억 규모의 제품이 향후 3년간에 걸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매출액 자체가 지금 14% 성장, 영업이익은 34%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매수를 해두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괜찮다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인데요. 이 자회사가 현재 임상 1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를 띄웠는데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업부 매출 확대 및 어떤 비용 축소로 인하여 어떤 안정적인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백신 사업부가 물적 분할돼 설립된 SK 어떤 바이오 사이언스가 글로벌 진출에 따라 어떤 기술 수출로 인해서 이익 개선이 좀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회사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을 통해 사노피 파스체르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규균 백신이 어떤 미국 식약청 어떤 FDA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통과하고 이달 초 임상 1차 실험에 들어갔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한 동사는 2014년에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인 사노피 파스체르와 어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이런 지금 차세대 폐렴규균 백신의 공동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 지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케미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박동현 본부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 대우조선해양 추천해 주셨는데 종가 기준으로 9%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38,500원 주셨거든요.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전일 동사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약 9% 정도의 상승 마감됐는데 기자회는 역시 기관이 순매수를 크게 유입시켰다는 점.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상승도 있지만 결국 전일 주가 상승은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동사의 경우 며칠 전이었죠. LNG 운반선 한 척을 추가로 수주했습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였고 추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하려고 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3척 수주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연초부터 가파른 실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볼 경우 전일 생명선으로 불리는 22평선을 돌파하였습니다. 평소에 비해 거래량 또한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시한 목표가는 아마 이번 주 안에 아마 달성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겠죠. 10월 4일에 기록한 38,450원을 상회할 경우 시세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사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데요. 본부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전략들이 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는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이죠. 어제 상승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늘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코스피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판단하였을 때 현재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선물과 옵션,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아직 청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 초반 혹은 중반까지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 후반은 다를 겁니다. 장 후반은 기존의 롱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매도 물량은 반드시 나옵니다. 대략 시간으로 치면 1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나옴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정리하여 수익 실현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신규 종목을 편입한다면 가급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선물 옵션 시장을 보았을 때 코스피 200 행사 가격 기준 270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치면 약 2094포인트인데요. 오늘 장중에 한 번 정도는 2100포인트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는 2095포인트 내외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60위 내외의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최근 3년간 최고가를 경신할 만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싱과 설계 그리고 시공을 비롯한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하락한 5조 2천억 원, 내년에는 6조 6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특히 지난해였죠. 수주한 프로젝트들의 매출 이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올해 약 2천억 원 수준, 내년에는 3천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수급과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적의 측면에서는 역시 중동에서의 화학, 가스 투자, 아시아에서의 발주 확대 전망으로 동사의 수주 기회가 상당히 많아져 추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내년에는 알제리와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계속 대기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뿐 아니라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개선에 따른 ROA나 ROE 등 지표상의 흐름도 매우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고객이죠.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상품 중 하나인 ELS 그리고 DLS의 상당 부분 포함된 종목입니다. 지금 연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다중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내일부터 저는 기관 투자자는 올해 남아있는 약 10거래일 동안 자신들의 투자 성과를 조금이나마 좋게 하려고 하는 효과죠. 즉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위해 시장에 꽤나 많은 유동성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연말까지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액이 인한 국내 증시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연말 랠리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이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물론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의 상승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이미 꾸준하게 이어지는 동사, 즉 삼성 엔지니어링은 연말 랠리의 효과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사를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우선 현재 가격으로 들어가셔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꽤나 짧게 올 연말까지만 보유한다라는 전략과 함께 21,500원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4%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209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 9시 5분경에는 208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다가 90선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폭이 큰데요. 442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정보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0.12% 상승하면서 4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3% 빠집니다. 66,000원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상승세 나옵니다. 1% 넘게 상승했습니다. 40만 원 선까지 회복하고 40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0.4% 빠집니다. 11만 8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과 포스코, 한국전력 모두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한국전력 1% 넘게 상승하면서 3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7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9시 8분경에는 678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3분경에는 75선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어제까지는 매수했던 기관과 외국인들 오늘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기관 12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 189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CJ E&M까지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빠집니다. 7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8만 원 선 이탈하고 7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CJ E&M도 약보합권에서 21만 6,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강한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3% 넘게 상승하면서 6만 5,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로 출발했었는데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0.8% 빠지면서 59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바이로메드 현재 1% 가까이 빠집니다. 20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0.75% 빠지면서 7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룽 티슈진 10위권까지 밀렸는데요. 0.65% 빠지면서 3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조도 현재 대부분 약세로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18만 5천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환율 0.1% 빠집니다. 1,12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SKC 코오롱 P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 2년간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최근 어제장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에서도 PI 필름이 이제 들어간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PI라는 게 폴리이미드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PI 필름 시장을 대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PI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상반기 2018년도 상반기 매출액 비중만 본다라고 하면은 방열시트용이 한 42% 그리고 FPCB 연성 그 회로기판이 한 40% 그리고 이제 산업용이 19% 정도가 이제 되다 보니까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산업용 그리고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PI 쪽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초 이제 연에 한 3,300톤 그리고 2020년 연말까지 4,500톤까지 이제 그 캐파 증설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쓰이는 곳, 그러니까 산업용이랑 FPCB 그리고 이제 뭐 방열시티 이런 쪽에 쓰이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증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주가가 10,000원, 15,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9월 달에 최고가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57,000원이기 때문에 근 2년 만에 한 3배 이상 주가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 5일 고점을 찍고 최근에 이제 3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선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익을 이제 끌어와서 주가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이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축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수요 부진 또는 판매 부진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제 우려가 섞이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년도에도 사상 최대 이익이 이제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왜냐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신규 캐파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하죠. 이거 역시 이제 견조한 수요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2019년 그리고 향후에도 이 그 SK시코롱 PI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성장성 두 가지로 이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폴더블이랑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 절연 필름 수요는 그전에는 PET 필름에 주로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PI 필름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PET 필름 경우에는 파괴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괴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절연물에 그 전압을 가했을 때 대상이 파괴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압에 대한 부분들인데 PET 같은 경우에는 6KV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11KV로 이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특성상 이 셀 업체들이 이 절연용 P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랑 그 파나소닉이 현재 이제 그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 SDI랑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쪽에 탑티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역시는 이제 폴더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볼 같은 경우에도 이 기판 보호용 베이스 필름이 PI 소재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공급량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폴더볼 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면적도 함께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적에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한 1, 2년 사이에 상당 부분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아서 사실 기관 리포트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시장의 관심이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이제 동시에 쌍크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주가도 충분히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이제 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이 두 가지 모멘텀, 이거는 지금 IT 업계에서는 가장 큰 화두이자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주가 자체는 지금 3만 원대, 최근에 이제 3만 원 부근을 이제 살짝 하회를 했다가 3만 원 위쪽으로 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앞전에 작은 박스권 상단 11월 달에 찍었던 상단을 본다라고 하면은 3만 9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3만 9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을 한번 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3만 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레벨 다운 또는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만 원을 하회하는 2만 9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호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홀지수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일 우리 시장은 약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미국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관련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는 2062포인트로, 코스닥은 676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일 미국장도 다우지수가 0.6%, 나스닥이 1%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국 제조 2025를 대체할 새로운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에 그 기폭제가 됐고,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서방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핵심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대두된 점은
무역 분쟁 해결에 기대감을 한껏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중국과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미 법무부의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고요. 화웨이 사태 해소 가능성도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됐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대폭 낮추기로 한 것도 미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한 게 이제 미중 간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확신하는 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로이터는 이날 이제 중국 국영 기업들이 최소 50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했다고 이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항상 좋은 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날 이제 열린 미 상원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수사국 관계자가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긴장을 자극하는 요인도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제 중국의 해킹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모은 방대한 자료들을 발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이제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매매 컨셉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2050포인트, 코스닥은 670포인트,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인했는데요. 코스닥 기준으로 700포인트를 이제 수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 본격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할 거고요. 본격적인 반등 구간 진입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시장 주도 섹터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단타 단기 중심의 개별주 매매로 단기 회전율을 극대화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인데요. 일진 다이아는 2004년 설립이 되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초고압 고온 공정 기술로 생산하는 이제 혁신적인 신소재인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와 그 연관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는 국내에서는 이제 일진 다이아가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도 3개에서 4개의 회사만이 이제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0%의 수준인데, 일진, 그 다음에 이제 DI, 그 다음에 E6의 이 3대 메이커가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가지고 온 이유는 10일 내년 수소차 관련 예산 확대 소식에 이어서 어제 이제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 분야에 7조 6천억을 투자한다는 FC EV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섹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진 다이아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부분으로 지난 3분기부터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3월 출시하는 현대 수소차 넥소의 초경량 복합 소재 CNG 수소 탱크를 제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경량 복합 소재 연료 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소 섬유를 감아서 강도와 안정성을 높인 제품으로서요. 현재 전 세계에서 5개 업체만 생산이 가능하고, 지난해부터 전북 완주 공장 생산 설비 증설을 하면서 3월 이제 넥소 출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이제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000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30% 감축 결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수소차는 올해와 내년 이제 주력 섹터 입지를 계속 더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1,5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26,000원, 2차 2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